자, 일간이 무하고 기가 있다. 무엇이 제일 강하냐? 무하고 기가 오면 당연히 토지요. 토면은 당연히 진술 충리가 강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는 기왕이면 여름토가 제일 강해지겠죠. 화생토도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또 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얘에 도움이 된다면 이 진토하고 축토는 비슷한데 주의 따지거든, 주의를요. 주의를 따져보지만 그래도 얘가 좀 더 강해요. 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기란 게 있어요. 진 다음엔 바로 사, 여름을 오잖아, 그죠? 앞으로 나아갈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강할 것이다 하고 보는 거죠. 이거는 좀 약해지고. 하지만 무기는 역시 토가 오면 강해지죠. 두 번째 강해졌거든요. 여름 되면 사나 오가 오면 화생 토하니까 괜찮아져요. 빼는 기운은 신과 유가 오면 빼고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극하는 인과 묘가 오면 약해지겠죠. 겨울 돼서 해하고 차가 오면 그냥 적당할 뿐이에요. 강한 기운은 못 받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쭉 하다 보면 이제 혼란이 오는 게 이거예요. 야, 그냥 이걸 해서 대충 봄, 여름 따졌는데 이게 아니구나. 여기서 어떠한 이론이 나오냐니까 사주를 가지고 저 일간이 강한가요, 약한가요 할 때 맨날 그거 공부만 하다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 책에만 답습을 한 거죠. 옛날 책이 다 맞으면 그게 정답이냐? 아니죠. 그 제목이 다시 저 타이틀 보면 새롭게 보는 이구나. 사주 이야기인데 뭘 새로 보자냐니까 사주가 체계가 막 발전됐다 보면요.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자평이 그 전까지 이론 정리해서 뭘 만들었겠죠? 토살평인가요? 그냥 쭉 흘러와서 적천순이 궁통보감이 막 나오게 돼요, 책들이. 새로운 이론으로요. 한국, 여기 조선 이 한 땅에서는 발전 없이 그냥 막 흘러왔어요. 오죽하면 토정비계를 보는 시대가 한국 시대라니까요. 연초에 토정비계를 보는 나라가 여기밖에 없을까 아마. 이게 창피한 얘기예요. 그 당사주보다도 못한 걸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 원시인들이 보는 얘기만 하는 거죠. 토정을 이재한이가 만들었다? 아니에요. 이건 토정 이재한이는 정말 욕하는 짓이에요. 토정비가 문구 쫙 뒤져보면요. 지명이 한국 지명 없고 다 중국 지명이 강 이름도 중국에서 빙빙 돌던 책을 이재한이가 이건 뭔 책인가 처박아 놨겠죠. 오래 놔두면 껍질 다 뺏겨지니까 이게 뭔가 비결이다 해서 그냥 나와서 막 쓰는 건데 이거 이 양반 살아있으면 아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뜻은 날 보고 내가 평생 당사주만 했다 하면 마찬가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상하게 됐단 말이죠. 그럼 사주가 발전을 하려면 좀 체계가 있어야 돼, 체계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기 대만 같은 경우는 논쟁을 하게 돼요. 이 경신도, 경하고 신도 마찬가지가 돼요. 얘는 단단한 금이고 연한 금이다. 그래서 무슨 보석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그냥 금성 중에서 음의 기운이 강할 때의 기운이 이게 하늘에 있는 금성이요. 금성 수성할 때. 그러면은 보석 이런 말로 말했다간요. 요새 사람들 바보당해요. 옛날 시대는 다이아몬드 없어가지고 말이 됐지만요. 다이아몬드는 얘보다 탄탄해요. 다이아몬드 깎으려면 이 쇠붙이 다 날아가 진짜.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럼 요즘 바꾸지 말을요. 이건 연한철이라고. 연한철도 가끔 하면요. 기가 막힌 철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거를 신금을 그냥 금, 탄탄한 금 이렇게 봤다간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경금은 신하고 유가 오면 물론 이것이 다 강해지겠죠. 또 토도 술토가 오면 가을토가 아주 강해져요. 겨울토가 왔다. 축토가 그나마 괜찮죠. 진토도 괜찮아요. 미토가 오면은 조율한 토기 때문에 얘가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고 이것이 약하다 강하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발 앞으로 풀 때 토 몇 개, 몇 개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일간 강약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임계도 마찬가지죠. 역시 가장 강한 건 겨울에 태어나야지만 강해요. 아무리
아무리 이미 주위에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얘를 극하는, 그 중에서도 아주 극하는 한여름에 좀 미토에 태어났다. 주위에서 뭐 수가 도와주고 여기서 뭐 또 수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을 해봤자 역시 한여름이기 때문에 수는 약해요. 그럼 또 반대로 누가 더 장마 때 태어났다고. 장마 떠나서 수기운 장마도 금방 더 끊어나가요. 그러니까 역시 계절을 참 중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공부하신 분들이 이래요. 월지가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왜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격국용신을 잡는다. 아니고 요걸 가지고 기준이 강하냐 약하냐 판단한 뒤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떠한 격을 이룰 것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옛날 고대 문헌은요 보면요. 용신이란 말하고 격이란 말하고 같이 써요. 옛날 제가 보면 여기서는 분명히 격인데 저기서는 용신이란 말을 나오고 또 뒤에 가면 뭐 휘신이란 말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 혼란스럽겠죠. 요새는 용신이란 말하고 격은 제발 구분해서 쓰자고 이미 몇십 년 전 얘기인데 한국은 이게 아직도 이게 오리무중이 된 거죠. 전 세계에서 격에 대해서 내격, 외격 수 없는 격이 있는데 외격에 수십 개의 격을 가지고 아직도 어디 다니면서 계속 외우자. 뭐 있고 뭐 있으면 무슨 격, 뭐 있고 무슨 격. 이거 외우는 사람 대반이에요. 기타 자격은 의미 없다라고 한 지가 벌써 옛날 얘기인데 불구하고 계속 격 공부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격만 알면 되는데 이게 발전의 여지가 참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기 그 나와 있는 통면성 중에서도 통면성이요. 편관도 아니면 편제도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이 의미가 아주 바뀌게 돼요. 일간이 강하면 남한테 지기 싫죠. 그 다음에 승부심도 있어요. 거기에 편관이 있으면요. 거기다가 또 권위적이 돼요. 그럼 출세 좀 지향적이 되겠죠. 일간이 약하면서 편관이 있다. 그러면 자기 주관이 없으면서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죠. 비굴해지면서요. 남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잘 될 수 없을까 하고 맨날 기회만 봐요. 항상 남 밑에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간이 강할 때 약할 때 의미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잘 하려면 역시 공부를 할 때 내가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선이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이. 약하다는 것은 점수가 몇 점입니까? 그 다음에 강하다면 점수가 몇 점입니까? 기준이 0.몇으로 끝납니까? 이런 얘기들요. 이거 아니란 얘기죠. 사주는 최대한 사람들한테 쓰기 좋게 응용될 수 있게요. 적당히 힘이 있으면 적당히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약간 약해도 그래도 여기 뿌리가 있다 하고 잡아주게 돼 있어요. 너무 안 좋으면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너무 강하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적당히 균형을 볼 때 약간만 약해도 이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점수로 몇 점이니까 어떻다라고 판단하면 사주 풀이가 저기 낙동강 가서 오리알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떠내려가요.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그러면 이게 오리알 돼가지고 막 돌다 보면요 계속 강하다 약하다 가지고 3년 5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발전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 문헌은 이거 머리가 아프고 배운 거 다른 거고 물론 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배웠는데 어릴 때 이게 기준이 뭔가 나중에는 다 이게 아닌 거예요. 검증을 해보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변도 해석을 한 가지로만 하면 안 돼요. 좀 있으면 제가 일간에 대한 강약을 막 설명한 뒤에 다시 격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격에서는 참 반갑게 저기에서 썼던 말들 다 나오거든요. 두 개만 빼고. 두 개가 빼고 다 나오면 여기서 설명할 때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은 편인격이죠. 했단 말이죠. 자, 편인격이면 상당히 사람이 괴짜이면서 예술성이 있고 단점은 게으르고 장점은 창조적이고 막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막 바뀌게 돼요. 이게 일간이 약하면서 편인격이면요 뭐든지 의타적이에요. 가만히 놀면서 뭐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발가락 가지고 이 TV 버튼 누르는 게 귀찮아가지고 말로 하다가 그것도 귀찮아 머리만 흔들어요. 옆으로 돌려라. 이쪽은 이쪽 백, 이쪽은 이쪽 우측. 막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지, 이게. 그런 애들이 있어, 진짜. 이런 차이에서 일간의 강약을 명확히 검토하고 가야지만 제가 격을 설명하든 통변을 막 설명에 더 들어가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알던 저기 뭐 강하다 약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웬만큼 뿌리를 내렸으면 아 이것은 뿌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이 나는 사주가 전부 다가 거의 수로만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진짜 나 캄캄하다. 너무 강해서. 아니에요. 또 사주는 또 기기묘하게 구강하면 통한다고요. 너무 수로만 몰리면 전체를 또 수로 보고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종격이죠. 동시에 난 이것 때문에 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게 풀어간단 말이죠. 그게 뭐냐니까 궁통이에요. 뿌 용신에 대해서 딱딱 나온 거 가지고 나중에 작자 미상인 사람이 어디서 문헌이 나왔는데 그 전에 했던 글들을 막 반박을 시험 쓰거든요. 그래서 조후에서 딱 따지면 따지죠. 간목의 인월은 어떻다 하고 다 따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참을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했냐? 그 제목이 궁통보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이죠. 궁하면 통한다고, 궁즉 통한다고. 거기서 많이 나왔듯이 이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최대한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의 심성을 어떻게 해야지만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거기서 잡는 게 용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면 이 양반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희망서지 일종의. 그래서 참 좋은 얘기를 썼단 말이죠. 이 희망서를 가지고 사람들은 또 무슨 비서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비서, 비급책. 야, 저게 정답이다. 이런 식이요. 이거 아닌 얘기예요. 서자평 시대엔 없던 얘기들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뭐냐. 궁하면 따지지 말고 지장간에서도 뒤져라. 어딘가에 분명히 사람은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일간의 강약도 자로 짜듯이 탁탁 짜라버리지 마세요. 이거 내가 한 기운으로 다 몰려도 그게 반대로 잘 될 수 있어요. 과거 시대는요. 수명이 한 50세면은 거의 할아버지거든요. 요즘 시대는 수명이 아주 길다 보니까 다른 건데 옛날 시대는 나이가 사회 활동을 해봤자 48세면 거의 끝나요. 100년 전에 48세면 대원로예요. 그러니까 나이 한 17세까지만 공부해서 한 20살에 뭐 어떤 벼슬길에 올랐으면요. 해봤자 20몇 년인데 왔다 갔다 하면 실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지일관하고 이 사람이 다른 잡생각이 있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봤죠. 그래서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으면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해서 성공하기 힘들다? 요새는 반대예요. 인생의 보통이 90대다 보니까 요 한 10년은 정관, 한 10년은 편관, 두 개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 좀 해보자. 한 60세. 이런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정제, 편제, 이 사람 이래서 결혼 2번 한다? 이게 이래서 2번 한다 나쁘다? 언제 나온 논리냐면 이거요. 옛날 시대의 논리가 아니에요. 옛날 시대 논리는요. 이래서 첩이 생기고 소실이 생기고 이렇게 말했겠죠. 현대 와서 일본에서 만든 글이에요. 일본은 거기다가 그 개화 이후에 1대1, 그러니까 일부 일처지요. 여기서 나온 아부태산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부착한 거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조건 당신 남편 사주는 정편제 있으니까 결혼 2번 할 거야. 또 미신. 머리에 가마 2개 있으니까 결혼 2번 할 거야. 이거 배꼽 잡을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주가 아니죠. 그래서 더 웃긴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망 얘기요. 당신 사주를 보니까 당신 남편 자리가 공망이다. 거기다가 공망에 묘까지 와 있으니까 아이고야 당신 남편은 일찍 사망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턱 비었으니까 참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한테 그러면 뭘 하세요 하거든요. 공망을 푼다고. 뭘 풀어요? 그거 풀 바에는요 집에 가서 남편분한테 하다못해
고깃국 하나 더 해주면 되게 좋아하지요. 요새 고기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미신화된 계기가 너무 짧은 한 50세면 인생이 끝이다, 사회생활. 이러한 점에서 평가한 일본식 논리가 들어와서 이게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잘 되면 안 돼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자가 잘 되면 왜 안 돼요? 일본 시대는 일제시대가 참 묘한 게 남존여비가 여기 사상 아니에요. 일본은 정확히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는 딱 말을 들어야 돼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이게 일본 문화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옛날 고대 문화 보면요. 부인이 남편한테 존대가 아니고 자네라고 그래요. 자기보다 한 5살 어린 애인데요. 5살이 한 7살 어리니까 남편 보고 자네라 그러죠. 조선시대는 남존여비가 아니에요, 감히. 감히 자기 큰 누나 뻘 되는 사람한테 어디 막 대들어요, 남편이. 대부분 결혼할 때 여자가 나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랬단 말이죠. 일본은 아니니까 여자는 처박혀 있어요, 가만히. 감히 조그만 흠집만 보이면 너는 못된 것이야 하고 이렇게 막 치는 거지요. 이러니까 발전될 여지가 한 게 없이 우리가 이 일본 책을 그대로 답습한 꼴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책들 중에서는 실제는 이 일본식에 있던 글들이 다시 들어와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파헤쳐가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뭐와 뭐 있으면 이거는 왕사주, 이거 없으면 왕 아니다. 막 끼워 맞추기식이요. 그러면 일본 논리 다 맞느냐? 물론 일본에서 했던 논리 중에서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거기 사상에 스며들어가지고요. 남존여비로 못 박은 사상이 많아요. 상관 나쁘다 라고 말이 있죠. 옛날 고서에는 상관은 창조성이고 번역성이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말을 계속 막 만들어가요. 일제시대에 누가 데모를 하면 그건 독립운동 아닙니까? 그건 나쁘다 하고 대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거를 막아왔어요. 심지어는 사주 계통에서도 글들을 한 문장 한 문장 막 넣어요. 그래 놓고 뭐와 뭐가 있으면 뭔 탈 난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러 온 사람한테 당신은 요거와 여기 있어서 면 탈 났다. 무슨 탈요? 그러면 묘 탈 났다고. 묘 좀 어떻게 하라고. 이 묘 얘기요. 조선은 왕조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탈 났다고 할 바엔요. 집에 가서 하다못해 도배 새로 하면 돼, 기분 좋게. 자기가 살아가는 집이 가장 우선인데 무슨 100년 전에 묘까지 가서 막 파헤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식 논리에서 좀 제대로 된 게 좀 받아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한목에 다 오는 한목에.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야자시 저자시 막 따지게 되는 거죠. 이게 원 학설이냐? 아니죠. 공부하는 게 맨날 일본 학설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답습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이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답답해서 이제 요새 이것도 강의 안 할까 하다가 한번 요번 다시 하는 건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 일간의 강약을 일본 학설을 참 이제 다시 엎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한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